오촌TV 1075회 박정희 대통령 재단 소식 55호에 실린 정언으로 만나는 대통령, 불국사 복원과 천마총 발굴에 대한 김동현의 정언입니다. 구독은 무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복원과 천마총 발굴 50주년 1960년에서 70년대의 당면과제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 재건과 경제 건설이었으며 문화사업에 투자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유적과 유물을 복원하고 보수 정화하여 선양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문화민족의 깊은 긍지와 애국심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염원인 자주적 통일정신 함양에도 기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으로 사적 국보 지정과 지원, 1968년 공보부와 문교부, 문화국을 합친 문화공보부를 편성하여 문화재 관리와 문화유적 발굴, 예술인 지원 정책을 펼쳤고 문화기재 개발 5개년 계획 실시로 현충사, 범어사 대웅전, 행주산성, 무령왕릉, 도산서원, 702총, 불국사 등 수많은 유적지들을 정비 정화하였다. 이 중 도산서원과 현충사는 문물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이를 양대 축으로 삼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후손에게 전하고 있다. 또한 1971년 경주관광 종합개발계획으로 그동안 방치되어 허물어지고 황폐화되었던 불국사와 석불암, 안압지, 고분 등 찬란했던 신라 천년고도 역사가 재탄생되었다. 오늘날 경주의 역사유적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제정되었고 국제적인 고적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김동현 경주 고적발굴조사단장의 정언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뵙게 된 것은 불국사 복원공사 때입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복원 때 여러 번 오셨는데 전문가 이상의 관심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상식을 가지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고 계실까? 예를 하나 든다면 단청이 자꾸만 퇴락을 하는데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을 연구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단청을 해서 거기에 한번 코팅까지 해서 사진으로 코팅한 것과 안 한 것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코팅을 하니까 아무래도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코팅하는 것은 하지 말고 재래식으로 하되 안료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라.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걸 보고 야,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청을 다 끝내고 나서 또 한 번 오셨어요. 헬기로 불국사 위를 선회하면서 공중에서 색감을 감상하셨어요. 몇 바퀴를 도시고 청와대로 가셨는데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벽의 색깔이 노란색이 많이 난다. 노란색을 좀 죽이는 게 어떻겠느냐. 처리를 해라. 국가의 원수로서 그렇게 세심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은 아마 앞으로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문화재 발굴, 호국문화유적지의 정화는 박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큰 발굴이 천마총입니다.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천마총에서 부단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여론이 아주 안 좋았어요. 왕릉을 갖다가 어떻게 멀쩡한 왕릉을 왜 발굴하느냐. 저희 발굴조사원들도 이걸 왜 발굴하나. 저희 자신도 그때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 발굴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문화유지다가 돈 들이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 그런 것을 하느냐. 또 발굴할 때 경주에 가뭄이 심했는데
경주 사람들은 발굴을 해서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안목이 보통 사람 안목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깊은 이중을 몰라 불만스러운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본인의 취미나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위령제를 지내고 1973년 4월 6일 천마총 발굴을 시작했어요. 옛날 모습을 안 보신 분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나 보다 하지만 발굴 전에는 그 주변이 아주 더러웠어요. 다닥다닥 집을 지어 가지고 고분인지 뒷동산인지 그래서 전부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고 발굴을 한 것입니다. 발굴을 했는데 저도 상상 외였지요. 엄청난 유물이 나왔어요. 천마다가 나와서 무덤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한 겁니다. 이어서 황금대총 발굴에서도 금관이 나오고 은관이 나오고 세상이 깜짝 놀랄 유물과 유적이 나왔지요. 또 그때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 국립영화제작소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천마총과 황남대총 발굴 내역을 기록 영화로 찍어 세계 각국의 큰 도서관과 박물관에 보냈고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발굴 수준이 대단하구나. 5천년 역사 신라 천년의 빛나는 문화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빛나는가? 보이지는 것이 있는가?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문화재 발굴 현장, 정비 보수 현장들을 그렇게 다니시면서 석굴암, 남대문의 대대적인 보수, 강화문 복원 등등 소위 문화재 보존, 민족과 자존, 긍지를 되살리자는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과 국가발전의 기반을 다 다져 놓으셨습니다. 한 국가의 중흥은 꼼꼼성과 대담성, 양면을 갖춘 분이 그 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굴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신라는 아주 무지막스러워요. 고분을 보면 산더미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꼼꼼한 거예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할 때 그런 양명선을 가진 분이 아닌가. 대담하게 목숨을 걸고 혁명도 하고 또 새마을노래도 지을 수 있고 이런 분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그런 바탕이 전부 그런 데서 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그 누가 상상도 못하는 대담한 일, 고속도로를 그때 어떻게 만듭니까? 요즘 포항제철 울산공단을 누가 생각을 합니까? 못해요. 그 형편없던 시대에 어림도 없어요. 정쟁에 휘말리고 맨날 정치 싸움이나 하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사상 그런 대통령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 다 평가합니다.